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에드시런 책에 관한 리뷰 영상입니다.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특출난 직업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단연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수란 직업은 그걸 가장 대중들에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드시런 책을 고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렌디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린 싱어송라이터가 어떻게 세계 팝 시장을 제패했는지가 그냥 궁금해서였어요. 뭐 대단한 이유는 없고 그냥 이 어린 가수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음악적 성취를 이뤄내는지가 궁금해서였습니다. 잠깐만, 에드시런 91년생이면은 나랑 비슷한데? 어쨌든 그럼 바로 책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This is a song that sums up his philosophy. Be true to your own dreams and follow them. There is a shot of Ed at the top of the hill, and a voice asks, Are you at the top of the mountain? 이 책은 처음에 카디프 시티에서 에드 시런이 공연했던 부분에 관한 글에서부터 시작해요. 2018년 그는 약 6만여 명의 관중이 가득 찬 카디프 시티에서 공연을 했을 때였습니다. 보통 공연을 하면 초반에 유명한 곡하고 뭐 중간에 또 한 번 유명한 곡하고 뭐 마지막에는 정말 그 가수의 뭐 대표곡이라고 할 만한 마지막 곡으로 보통 피나레를 장식하잖아요. 에드시런이야 뭐 정말 유명한 곡이 한두 개였겠어요? 빌보드 1위를 점령하고 46억 개의 조회수를 기록한 Shape of You라는 곡이고 29억 개의 조회수를 기록한 Thinking Out Loud를 공유한 그가 피나레로 장식한 곡은 정말 붐이었습니다. 원래 에드시런의 팬이었으면 뭐 아셨을 곡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본 곡이었어요. 단지 5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근데 뭐 5천만 조회수도 엄청 많긴 한데 아무튼 그 조회수를 기록했던 You Need Me, I Don't Need You라는 곡을 그는 피날레로 장식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참고로 이 책의 저자는 신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뭐 그 다양한 인물의 연대기 아니면 뭐 전기를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에드시런이 이 노래를 선택하고 나서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Part of me thinks he should have ended with thinking out loud were perfect. 여기서 참고로 말하면 퍼펙트도 23억 개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곡입니다. 뭐 아무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왜 에드시런이 이 곡을 매번 자신의 마지막 곡으로 You Need Me, I Don't Need You 라는 곡을 자신의 마지막 곡으로 장식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곡에 에드시런의 뭐랄까 생각, 철학 또는 뭐 그의 야망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랄까 뭐 에드시런의 이런 당찬 모습이 가사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한 이유가 좀 멋있지 않았나요? Be true to your own dreams and follow them. 저는 이 문장이 그냥 너무 좋아서 소개해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은 계속 공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카디프 공연이 막을 내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공연장에는 포토그래프와 관련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에드시런의 노래 중에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뭔가 서정적이면서 그 멜로디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멜로디거든요. 이 포토그래프 뮤직비디오는 에드시런의 성장 과정이 담긴 뮤직비디오예요. 정말 아기였을 때부터 담긴 에드시런의 모습과 점차 뭐 잘하고 피아노를 치고 버스킹을 하면서 성장하는 에드시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많은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도 나와요. 말 그대로 에드시런의 성장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의 후반부를 잘 보면 어린 에드시런이 산 꼭대기에서 웃는 모습이 나와요. 이때 현재의 에드시런이 과거에 꼬꼬마였던 에디에게, 참고로 에디는 에드시런의 줄임말 같은 거예요. 원래 에드워드 시런을 줄여서 에드시런이 된 건데 그냥 에디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현재의 에디가 과거에 꼬꼬마였던 에디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Are you at the top of the mountain? 이 문장을 제가 가져왔던 이유는 뭐랄까 저 장면이 저에게 되게 묘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은 제가 책을 읽기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저 문장이 아예 들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저 말의 의미와 저 장면이 이렇게 막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되게 뭔가 뭉클함이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현재의 에드시런에게는 카디프시티 공연장에 있는 현재의 에드시런은
6만여 명의 관중이 단지 자신을 보기 위해 그 경기장을 찾은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현재의 팝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시점의 에드 시런이 과거 피아노를 갖고 놀고 버스킹을 하면서 자신의 음악을 묵묵히 걸어온 과거의 에드 시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해석만 하면 너는 지금 상 정상에 있는 거니? 라고 해석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저기서 말한 탑이 상 정상을 의미하는 탑이 아니고 또는 대중이 원해서 올라온 에드 시런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성취에 대한 만족감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즉, 탑 이퀄 자신의 음악적 성취에 대한 만족감. 그래서 되게 뭔가 뭉클하고 뭐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어린 에디가 언덕의 꼭대기에 있는 장면과 현재의 에디가 질문을 던지는 모습, 그리고 책에서 나온 저 문장, 이 세 가지가 저에게는 조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Looking back, Ed recalled that he had a really bad stammer. His own memories confirm that as a little boy, he found it difficult to join in. Ed has always been entirely comfortable posing for camera or paintbrush, and thousands of pictures of him are in circulation. 에드 시런은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했고 그가 다니는 학교에는 드럼이나 리코더 등을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 나이 때 또래 아이들은 뭐 밖에서 축구를 한다던가 뭐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에드 시런은 저 문장에는 지금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약간 굉장히 샤이한 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아이였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서 스태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게 말을 더듬는다는 뜻인데 에드 시런은 어렸을 때 말을 심하게 버벅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악기 연주하는 것을 즐겼었나 봐요. 그리고 이건 그냥 여담인데 저 스태머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접했어요. 뭐 물론 저 단어만 처음 접한 건 아니고 수많은 단어들이 처음 접한 거긴 했을 테지만 저게 그래도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게 제가 저거랑 비슷한 단어를 알고 있거든요. 바로 멈블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중얼거리다라는 뜻인데 지금 보니까 약간 뜻이 조금은 다르네요. 중얼거리다, 말을 더듬거리다. 조금 다르긴 다르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거지? 아무튼 에디는 어릴 때부터 카메라나 그림 등 다양한 예술적 감성을 받아오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는 카트라이트 홀의 큐레이터였던 아빠와 맨체스터 시티 아트 갤러리에서 일했던 엄마 덕분인데요. 두 분 모두 자신들 분야에서는 꽤 인정받고 있는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매튜 시런이라는 형이 한 명이 있었어요. 매튜인 형 역시 음악에 재능이 있었는데 주로 클래식한 음악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 에디는 말 그대로 악기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지금 매튜 시런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뭐 작곡가라고 나오네요. 또한 매튜는 클래식 음악, 즉 고전 음악의 이론에도 관심이 많았던 영리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장에 밑줄을 쳤던 이유는 이 단락을 읽으면서 느껴졌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무엇에 관심을 느끼고 무엇에 재미를 느끼면서 살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에디의 음악적 관심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한순간에 생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그 관심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이어져서 오늘의 에드 시런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회였겠죠. 또한 에디가 기타 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도 기타 레슨을 이렇게 받게 해주었고 부모님과 같이 다른 가수들의 공연을 보러 가는 것도 뭐랄까 에디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좀 더 넓힐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을 부모님께서 잘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클럽 활동을 하면 독서부를 했을 만큼 책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게 작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요. 그래서 학교의 도서관을 우리 아지트로 삼아서 음악도 듣고 뭐 책도 읽고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위안을 좀 얻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세이를 좋아하고 인물에 관한 연대기를 좋아하는 것도 다 어렸을 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집에 무슨 전집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위인전 시리즈 같은 책들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컴퓨터가 없었을 때라 그 당시 제 유일한 놀이도구는 책을 읽는 거였어요. 집도 유일하게 친구들과 떨어져 있어서
친구들 만나기도 어려웠고, 뭐 할 수 있는 거라곤 위인전을 읽고 과학 만화 같은 뭐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런 걸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걸 읽으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참 웃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독후감을 쓰고 영어 독서를 하고 막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출발이 독서였잖아요. 그리고 제 독서의 역사를 쫓아가다 보면 되게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은 자신의 그 순수한 재미, 뭐랄까 그 원초적 즐거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책을 읽는 것에서 정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과 책 읽는다고 정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만큼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좋아하고 열정이 샘솟는 일을 해보려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핑 돌다가 결국엔 다시 뭐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이 독서를 좋아하는 것을 부정했어요. 안 돼. 정말 이걸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면 지금은 그냥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 내가 독서를 정말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냥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내가 뭐 좀 해보고 싶었던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해보고 싶었으니까요. He had been building up his collection of guitars and wanted to play his best one on the album. Spinning Man features 14 tracks and 50 minutes of music. The album starts with a drum into an dirty guitar riff.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에디의 음악적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데미안 라이스라는 가수인데요. 클로즈의 OST로도 유명한 The Blower's Daughter 라는 곡을 작곡한 가수입니다. 데미안 라이스는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런데 에디는 이 가수의 음악을 접하면서 자신의 음악에 대한 방향을 싱어송라이터로 정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가 했던 기타 연주나 음악에 대한 관심은 단순 흥미였거든요. 뭐 유명 가수의 곡을 쳐본다던가 그냥 그 나이에 유명 가수들이 쳤던 연주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에 불과했었는데 데미안 라이스를 접하면서는 처음으로 작곡에 눈을 뜨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에디는 더 데미안 라이스의 코너벌이라는 곡을 접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노래를 듣다가 에디의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뭔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나만 그랬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후 에디는 자신도 싱어송라이터가 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앨범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에디의 나이가 무려 13살이었어요. 13살의 나이로 한 곡이 아닌 아예 앨범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우리나라로 비하자면 뭐 거의 악동 뮤지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온 곡이 스파이닝 맨이라는 앨범입니다. 책에는 이 앨범에 대한 소개와 뭐 각종 평가들이 나오는데 전 솔직히 그런 거에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 13살에 앨범을 만들었다고? 라는 사실에 정말 무척 놀랬습니다. 뭐 그러면서 제가 노래를 하나씩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들을만 했어요. 그래도 노래다운 노래였습니다. 처음에 에디는 이 앨범을 작업할 때 그간 자신이 영감을 받아온 가수들의 음악을 모티브로 하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때 에디의 음악에 영향을 준 인물로는 에릭 클랩튼, 그 다음에 지미 H, 저자는 여기서 아마 지미 페이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에미넴, 뭐 데미안 라이스 등의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저는 에디의 창작 욕구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참고로 이 앨범에는 총 14개의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아니 우리는 한 개의 곡은커녕 노래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설사 우리가 기타를 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단지 이 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14개의 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냥 음악적 성취를 떠나서 정말 대단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13살의 나이로 곡을 만들 생각을 하겠어요. 참고로 에디는 이 앨범을 작업할 당시에도 여전히 기타 레슨을 받고 있었고 자신의 약점인 보이스에 대한 한계를 꾸준히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력은 실력인 거고 결과물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실력은 어차피 우리가 짊어져야 될 평생의 과제니까 그것과 별개로 자신의 작업물을 내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회의 통념하고는 약간 벗어난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잘해지고 나서 또는 뭐 우리의 실력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음악적 평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곡을 쓰고 멜로디를 입혀서 곡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물을 내는 것에 집중을 했던 어린 에디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도 나이지만 자신이 만든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에도 저는 무척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앨범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그걸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제 나이가 이제 겨우 31살인데 뭐 만으로 따지면 30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30줄이구나. 31살의 제가 13살 아이의 성취물에 정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은데 제 능력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좀만 더 하면 영상이 더 늘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멈출게요. 지금도 이미 엄청나게 초과한 것 같은데 제 블로그에는 26%까지 읽었던 독후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제 독후감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 좀 더 괜찮은 리뷰 및 독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